어느 지방 소도시 정류장. 오후 8시 마지막 버스가 떠나고 차가운 바람만 붑니다. 삼각김밥을 한 손에 든 채 벤치에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의 어깨에는 먼지가 묻어 있고 백팩은 무거운 노트북과 서류로 가득합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입가에는 사라진 미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주위에서 대학 이름만 들으면 인생 걱정 없겠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졸업장이 첫 직장에서 아무런 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사 업무 과부하였는지, 사회생활의 막막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졸업을 앞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중앙도서관 3층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번째 수정 중인 자기소개서가 떠 있었고 창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바쁘게 준비하던 주변 친구들은 대기업, 공기업 등 자연스럽게 진로를 정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출판사 쪽으로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경력 있는 분 우대합니다. 신입은 뽑지 않습니다. 명문대 졸업 고스펙인데 왜 여기에 지원하세요? 취업 시장은 냉랭하기만 하였습니다. 메일함에는 불합격 통보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3월 어느 날 지방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정직원은 5명. 월급은 서울 기준보다 작고 출장이 작고 포트폴리오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지만 간절함을 안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 소식에 드디어 웃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직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4월 2일 첫 출근 날.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다. 다시 캐주얼한 니트로 바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긴 생머리를 매만졌습니다. 2시간을 달려 낯선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울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높은 빌딩도 없었습니다. 허름한 3층 건물입니다.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간판의 글씨는 색이 바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지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좁고 긴 복도가 펼쳐집니다. 양쪽에 빽빽이 놓인 책상들, 산처럼 쌓인 서류 뭉치, 깜빡거리는 형광등. 상사는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 신입이요? 집 놓고 저기 복사기 좀 보시겠어요? 고장 났는데 AS 오려면 사흘이나 걸린다는데. 명문대 나왔으면 그 정도는 고칠 수 있죠? 그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농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복사기 앞에서 3시간이나 보냈습니다. 복사기 고장 해결법을 검색하고 기계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 매뉴얼을 읽고 손에 잉크를 묻히고 결국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툭 내뱉었습니다. 서울대면 이것쯤은 바로 고치는 줄 알았지. 사무실에 킥킥거리는 웃음이 났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조금씩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회의록 정리, 고객 응대, 일정 관리까지.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해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근처 식당으로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도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도 아직 반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배가 고파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삼각김밥과 900원짜리 컵 커피를 집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샌드위치를 살까?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 다시 김밥을 골랐습니다. 공부할 때는 친구들과 종종 괜찮은 식당도 가고 카페도 자주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 그런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 손에 삼각김밥을,
다른 손에는 마우스를 쥐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열려 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갑고 밥알이 뻑뻑합니다. 그때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미팅 내용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밥은 다 먹지 못하고 반쯤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근길 버스 아닙니다. 오후 8시 20분. 창밖은 이미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도로를 비춥니다.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드디어 첫 월급.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내가 번 돈이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쥐꼬리만 한 적금, 월세 50만 원, 공과금 8만 원, 교통비 15만 원, 식비는 최대한 아껴도 30만 원, 보험료의 대출이자까지.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손 벌릴 수 없구나. 내 스스로 해결해 가야 하는구나. 엄마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니? 그게 그냥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립니다. 승객은 몇 명 없습니다.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켭니다. 대학 동기 단톡방에 알림이 63개 쌓여 있습니다. 오늘 강남 회식 대박이었어. 키읔키읔. 나 이번 달 보너스 200 나왔다. 주말에 제주도 갈 사람? 휴대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버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피곤한 눈, 지친 표정, 구겨진 옷깃. 문득 대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던 밤, MT에서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노래하던 순간, 축제날 교정을 걷던 봄날의 오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명문대가 대수라고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네.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냥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주말에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마늘 볶는 냄새입니다. 엄마 나왔어요. 부엌에서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우리 딸 왔네. 피곤하지? 밥 해놨어.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앞치마를 고쳐 매는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손등입니다. 굳은 살이 가득한 손. 설거지로 거칠어진 피부.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엄마는 딸을 위해 인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등록금, 자취비, 책값, 교통비.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첫 월급 받았다며? 축하한다. 이제 진짜 어른 다 됐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입니다.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갖고 싶어 하시던 핸드크림이 생각났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핸드크림 2개를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점원이 밝게 말했습니다. 선물용이세요? 포장해 드릴까요? 네, 엄마 드릴 거예요. 어머, 효녀시네요.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점원은 정성스럽게 리본까지 달아주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는 엄마에게 살며시 쇼핑백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응? 이거 드리려고요. 엄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뭐니?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항상 저만 챙겨주셨잖아요. 손도 많이 트시고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엄마는 천천히 상자를 받았습니다.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핸드크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고맙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월급은 적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복사기가 고장나면 직접 고쳤습니다. 업무를 정리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편집을 밤새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배웠습니다. 상사의 차가운 말투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의 빈정거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졸업장은 출발선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일들을 스스로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적하고 조용한 정류장입니다. 밤 8시입니다.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1년 전과 다릅니다. 더 이상 지치고 힘든 얼굴이 아닙니다. 저녁 잘 챙겨 먹고 너무 무리하지 마 사랑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엄마도 사랑해요. 곧 집 갈게요. 첫 월급은 그저 받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야 이해하게 된 엄마의 평생, 그 손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작은 사무실에서 배운 것들은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삶은 때로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어른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하셨나요?